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포스텍도 포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니까 오는데 20분뿐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경북과학고등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이 포스텍을 선전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입학사정관 실장이 하실 거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꿈을 가지라, 그 다음에 이 격려하려고 왔어요. 참 힘들죠? 힘들죠. 네. 그 다음에 많은 경우 그 터널, 그 다크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학생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끝이 안 보여요. 아무리 가도 저 빛이 안 보이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다 보면은 끝이 돼요. 나와요. 그래서 빛이 나오거든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경북과학고 학생들이 되세요. 그래서 이 타이틀은요, Dream and Plan to be a 영어로 할까요? 이 영어가 아직도 훨씬 편해요. 35년 동안 미국에 있어서. 근데 이 한글로 하겠습니다. 근데 영어를 아마 이 영어 단어들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이 Dream and Plan to be a Global Leader. 꿈을 꿔라.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꿈을 꿔라. 그 다음에 꿈을 꾼 다음에는 이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실천을 해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는 계획을 세우는데 실천 한 단계, 두 단계 하다가 나는 아닌가 봐 좌절해 버리잖아요. 좌절하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Dream and plan to be a global leader. 세계를 리더하는,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리더들이 되세요. 그래서 이 다른 타이틀은요, 다른 타이틀은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꼭 기억하세요. Dare to be different. Dare to be different. 한번 해석해 보세요. 다시 한번. 과감히 달라져라. 과감하게 달라지세요.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면은 남과 다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남과 다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달라지고, 그다음에 남과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은 리더가 되기가 어렵고 팔로워가 됩니다. 따라가는 추종자가 되지 리더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dare to be different. 과감하게 달라지고 남과 다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포스텍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작년에 이 뉴욕 타임스에 이런 아티클이 나왔어요. 작년 6월에 Who is the next MIT? 다음번 MIT는 누군가? 어느 대학인가? 다음번 하버드 대학이나 케임브리지 대학은 어딘가? 그래서 top spot went to the 포항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r Postech in South Korea. 그러니까 세계에서 50년 이하 된 대학 100개를 리스트를 했는데 넘버원이 이제 포스텍이 받았죠. 참 이 큰 영광이죠. 포항에, 한국에 26년뿐이 안 됐었는데 작년에. 근데 앞으로의 우리의 그 꿈은요, 앞으로 20년 후에 포스텍이 그 50년 이하라는 조건을 빼도 우리가 칼텍이나 MIT처럼 좋은 대학이,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대학이 되는 게 저희 꿈이에요. 그래서 포스텍은 86년에 개교를 했고, 여러분 경북과학고보다는 한 7년 빠르죠. 그 다음에 교수가 427명.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학생이, 신입생이 1년에 322명밖에 안 받아요. 320명.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래서 이 교수 대 학생이 3.5대 1이에요. 그러니까 교수 한 분이 학부 학생, 신입생 한 명만 지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연구 중심 대학의 그 장점은 뭐냐면요. 학부 학생들이 와서 연구에 참여를 하고 연구를 통해서 내가 이 과목이 연구에 여기에 쓰이는구나. 그거를 알게 될 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중심 대학의 장점은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이 더 공부를 잘해야겠구나. 더 과목을 잘 들어야겠구나. 그런 동기부여가 생기는 게 연구 중심 대학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포스텍의 전경이죠. 뭐 여기 철강대학원에서부터 여기 가속기까지. 네. 이제 여기에 지금 있는 그 3세대 가속기고 지금 이게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4세대 가속기인데 가속기가 캠퍼스 안에 있는 대학이 세계에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 세계에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스탠포드, 두 번째 포스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과학시설이 있는 캠퍼스가 세계에 2군데뿐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스텍이에요. 요거 그 4세대 가속기 짓는데 그 드는 그 비용만 해도 4,400억. 그래서 이 포스텍의 건학 이념은요. 뭐 다른 대학의 건학 이념이랑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 좀 유니크한 거는 이제 있긴 있어요. 우수한 교육을 통해 지식과 지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 양성. 이 연구 중심 대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일까요? 연구일까요? 질문이 좀 까리하죠. 둘 다. 연구 중심 대학에서 중요한 거는 2개에서 하나를 뽑으라고 그러면은 교육일까요? 연구일까요? 연구. 연구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교육이라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뭐 반반 막상막한데 이 모든 대학의 넘버원 미션은 교육입니다. 연구 중심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연구 중심 대학들이 한 15개 정도가 있는데요. 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너무 연구에 치중이 돼 있어서 학부 교육이 무시가 됐어요. 학부 교육에 신경을 안 써요, 교수님들이.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 동기부여를 받고 뭐 이렇게 이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받을 데가 없어요. 그게 이 한국의 대학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이 넘버원 미션은 교육이에요. 우수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식과 지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로. 물론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글로벌 리더가 되나요? 아니죠. 20년, 30년 계속 그 큰 꿈을 가지고 노력을 했을 때 글로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학기술 분야의 이 선구적인 이 연구를 수행하고, 세 번째가 연구를 해서 그냥 논문만 쓰면은 임팩트가 커요, 안 커요? 별로 크지가 않죠. 가끔 뭐 큰 연구도 나오지만 대부분은 이 논문으로 끝납니다. 근데 논문에서 끝나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그 산학 협동을 실현을 통해, 그러니까 상품화를 한다는 거죠. 상품화를 해야지만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논문으로 끝났을 때는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가 거의 안 됩니다. 가끔가다 나오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 교육과 연구와 이 상품화를 통한 국가와 인류에 대한 봉사. 국가와 인류에 대한 봉사. 여러분 만약 이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성공했을 때 여러분한테 좋고 여러분 가족 부모님한테 좋고 그렇지만은 여러분을 교육시켜주고 이런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금으로 여러분이 교육시켜지고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국가에서 마련되고 선생님들 옆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줬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을 품고 남을 배려를 하는, 국가를 생각을 하고 인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큰 인재들이 되더라고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잘 살 수 있지만은 장기적인 발전은 한계가 딱 걸려요. 그래서 이 연구와 교육이 이렇게 균형된 대학, 아니면 둘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고 그러면은 어디, 그러니까 파워를, 이거 패드를 하면은 파워가 어디로 가요? 뒷바퀴로 가죠. 교육. 그렇지만 연구가 교육에 스며든, 연구가 교육을 도와주는 그런 연구 중심 대학이, 이렇게 균형된 대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포스텍은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주려고 그러는데, 끝에 가서 이제 아까 교장 선생님이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저는 이 53년 5월에 제주도에서 출생을 했어요. 포항보다도 더 촌이에요. 저는 이 기차를 처음 타본 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2살 때 타봤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로 나와 본 게 12살 때 나와봤어요. 그래서 이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군 복무를 마치고 76년에 여름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나이 23살에 결혼을 했어요. 아니, 뭐 집안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혼해서 유학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유학을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박사학위 끝나고 나서 이 박사학위 논문을 디펜더하고 나서 이틀인가 있다가 애 둘을 데리고, 그때는 4살 난 딸과 6개월 된 딸 둘을 데리고 미국 대륙을 횡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위스콘신에서 저쪽 그 시애틀, 서북부 코너에 있는 시애틀까지. 그래서 9월에 조교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부교수 정년보장 86년에 받고 정교수 90년에 되고, 그 다음에 뭐 생명공학과 학과장하고 뭐 이 의학 생명공학회 회장하고, 이제 한 20개월 전에 1년 8개월 전에 이 포스텍 총장으로 35년 만에 귀국을 했죠. 그래서 포항에 2년은 하나도 없어요. 포항에 와서 20개월 사니까 뭐 좋아요. 이 포항의 이 장점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으면은 아니면 시애틀에서도 그래요. 학교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뭐 30분에서 1시간 걸리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 5분이면은 이 공간에서 오피스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프로덕티브하게 이피션트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도 적당히 멀리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포항에 있어서 못 가겠다, 굿 익스큐스가 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뭐 비행기 타면은 뭐 50분이면 가고 기차 타면 2시간 10분이면 가는데, 그래서 참 좋아요. 미국의 대학에 뭐 일리노이 대학이나 이런 데 비하면 참 여건이 좋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 있다 보면은 그 조직의 단점만 보이거든요. 장점도 있는데 장점은 잘 안 보이고 단점만 보게 돼요. 근데 그런 그 사람이 구성원이 되면은 굉장히 네거티브해집니다. 부정적으로 모든 거를 보는데 이 밸런스하게 균형 있게 보세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거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제가 3살 때 모습이에요. 56년에 지금 봐도 굉장히 큐트해요. 그다음에 제가 과학기술자가 되기로 그 마음 먹은 게 이 사건인데, 58년에 미국 그 최초의 핵 잠수함 노틸러스호가 이 북극 얼음을 부상하지 않고 3,000km나 이렇게 알래스카에서 잠수를 해서 저 그린란드까지, 그 다음에 북극 밑을 바로 지나면서 얼음 밑으로 지났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핵 잠수함이 없었으니까 그때. 그다음에 그렇게 3,000km를 부상을 하지 않고 간다는 거는 참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 책을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책을 보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571이 그 노틸러스호인데요.
그다음에 뭐 이 핵잠수함이니까 소형 원자로도 있고 아주 그때 생각으로 멋있는 그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거, 컨트롤 패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나도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나도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뭘 공부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전자공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1962년에 나는 전자공학을 공부를 해서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돼야겠다. 그 꿈을 꿨어요. 9살 때. 9살 때. 그래서 아까 이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해 드렸지만은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원서를 넣기 전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전자공학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전자공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마감 전날 좀 아깝더라고요. 의대 가볼까? 법대 가볼까? 정치학과 가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전자공학을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전자공학.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갔는데 그러면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총장님은 그 꿈을 이루는데 다 순탄하게 이루지 않았냐? 실패가 없었지 않았냐? 정말 실패가 없었을까요? 실패가 없었을까요? 실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패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세요? 그건 보통이에요.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리더한테는요, 실패가 한 10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많이 하는 이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리더가 될 자질이 많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정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 공학을 전공하기로 한 그 계기고요. 71년에 대학교로 들어갔어요. 예, 전자공학과로 들어갔죠. 예, 제가 71년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이죠. 50대, 60대 든 이 선생님이나 부모님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이 옛날에 우리도 미남미녀였어요. 71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고 유학 가서 석박사 마치고 아까 얘기했지만 애 둘 데리고 시애틀로 딱 와서 조교수로 부임을 했는데 82년 20년 후에요. 아까 꿈을 꾼 지가 62년이라고 그랬죠. 딱 20년 후에 제 전자공학과 오피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82년 9월에 꿈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게 순탄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순탄하게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꿈을 못 이루는 이유는 중간에 포기를 해요. 노력을 많이 집어넣어도 이 보이는 성과가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성과가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보여. 그래서 나는 아닌가 봐 해서 자포자기 하는 이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저는 어드바이스 하고 싶은데요. 포기를 하지 말라. 그래서 이 꿈은 이거 2002년에 월드컵 준결승인데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꿔야 돼요. 그 다음에 꿈을 향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실패, 도전 얼마든지 옵니다. 그거를 극복해 가면서 그거에서 배워가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990년에 제 대학원 학생 2명이랑 이 프로젝트에 성공을 했을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근데 이 많은 경우 여러분은 사람들한테서 성공한 케이스만 들을 거예요. 근데 실패한 케이스가 더 많아요. 실패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성공만 있었나 보다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이 rare moment of 이 success인데요. 이 대학원 학생들은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간부들이죠. 이거는 제가 이제 호암상 받았을 때 2003년에 저는 이제 이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고 컴퓨터공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칩들을 만들었어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들. 여러분 뭐 셀폰이나 아니면은 뭐 이 디지털 TV 같은 거에 들어가는 컴퓨터 칩들을 만들었는데 그 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품화를 하고 뭐 응용도 해보고 뭐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칩을 하나를 가지고요. 이 칩을 하나를 가지고 이거는 제가 30년 나이 드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30년 동안 나이 드는 거를 그 칩 하나를 가지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웃고 그다음에 머리는 점점 없어지고 그러는 게 보이죠. 근데 이게요. 이 90년대 말에 이런 걸 하려고 이 모핑인데 해리포터 같은 데도 모핑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3억 원짜리 컴퓨터가 필요했어요. 3억 원짜리. 근데 우리 그 칩은 하나에 50불짜리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그러니까 5,000배 정도의 그 cost reduction, 그러니까 가격이 다운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improvement, 컴퓨팅 퍼포먼스 그 개선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다 쓸 건가? 그래서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공학 기술을 의료에다가 써보고 싶다. 그런 그 이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 31년 동안의 그 중요한 순간들인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까 이 1990년에 이 그 프로젝트에 성공해서 사진 찍은 거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89년 4월, 5월에 실험실에서 화재가 나서 모든 게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전화를 받고 이 학교를 가는데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정말 뭐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이건 이 연구 그만두라는 것보다 이제 그만할까 집어칠까 너무 힘든데. 근데요 이 90년 여름에 이게 이제 4월 5월에 화재가 났는데 90년 여름에 그게 성공해서 뒤돌아보니까 그 화재가 없었으면 그 성공이 없었더라고요. 왜냐? 화재가 나니까 학교에서 한 6개월을 들여서 이 연구실을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주고 최첨단 기기를 들여놔 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최첨단 기기가 없었으면 이 성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요, 뭐 실패라고 생각을 없으면 실패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성공을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necessary step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그다음에 그 세계 전자전기공학회라는 게 있거든요. IEEE. 이거의 펠로우가 96년에 됐는데 제가 이 유학을 처음 가서 76년에 석사학위 1년차 때 논문들을 보는데 이 전자 쪽의 논문을 보니까 어떤 이 저자 뒤에는 그 IEEE 펠로우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유명한 교수님들은 펠로우더라고요. 펠로우라는 건 어떤 소사이어티가 학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1%만 펠로우가 될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꿈을 꿔봤어요. 그때 석사학위 1년차 때 76년에 나도 IEEE 펠로우가 돼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석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되고 나중에 96년에 펠로우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몇 년 걸렸어요? 20년.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밤에 20년 꿈을 꿔보세요. 미니멈 20년. 뭐 어떤 그 아주 중요한 그 어치브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20년 플랜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20년 플랜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 특허가 70개 이상 있지만은 첫 번째 특허가 나온 거 보세요. 교수가 82년에 됐는데 첫 번째 특허가 등록된 게 94년이에요. 12년 동안 노력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특허가 처음 나온 게 그러니까 12년 후. 그 다음에는 이 90년대 말 2000년에는 뭐 1년에 10개씩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터닝 포인트, 임계점까지 기다려야 돼요. 많은 경우 임계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포기했을 때는 여러분의 그 잠재력이 발휘가 못 되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교수의 꿈을 꾼 지가 51년이에요. 그러니까 62년에 꿈을 꿨으니까 51년 전에 됐고 교수가 된 지가 31년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의 꿈은요. 저는 포스텍이 앞으로 20년 후에 저는 그거를 총장으로서는 못 보지만은 20년 후에 포스텍이 정말 세계를 리드하는 대학이 칼텍 같은 대학이 되는 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수한 교수님. 두 번째는 우수한 졸업생들이에요. 우수한 교수님 밑에서 지도받은 학생들이 졸업해서 이 각기 사회 이 과학기술계에 나가서 10년, 20년 후에 성공을 했을 때 리더가 됐을 때 대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애틀 부근에 있는 이 길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길의 특징은 이 길 양쪽에 30m 되는 높은 그 나무들, 미송, 더글라스 펄이라는 나무들이 쫙 군인들 사열하는 것처럼 서 있어요.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미송 나무가 혼자서 나무가 하나나 두 개 있으면은 30m까지 못 자라요. 왜냐? 겨울에 비바람이 왔을 때 쓰러져 버려요. 바람이 아주 세거든요. 근데 이렇게 때를 이루니까 서로가 바람막이가 돼주니까 30m까지 자라요. 그래서 한국이 정말 과학기술계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됩니다. 서로를 도와주고 남의 성공이 나한테도 유익하고 나의 성공이 남한테도 유익한 그런 이 constructive competition, 건설적인 경쟁을 해야 돼요. 한국은 너무 파괴적인 경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 혼자서 뭐 이 메이저 디스커버리를 했다. 그거 거의 불가능해요, 요새는. 그룹이 해야 돼요. 그것도 다양한 이 백그라운드가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이 그룹이 모여서 했을 때 어떤 정말 이 메이저한 그 발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뭐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혼자서만 뭐를 하겠다 그러면 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그 30m 나무들 보호 속에서 자라고 있는 이 2m 된 나무들이에요. 새끼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와서 정말 30m 되는 그 교수님 나무를 보면서 아, 나도 한 20년 후에 저 교수님처럼 돼봐야지. 그래서 PhD 받으면 한 10m, 조교수 되면 15m, 부교수 되면 20m, 정교수 되면 30m. 그랬을 때 밑에 또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의 사이언티스트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길러주고. 그래서 저는 82년에 조교수가 돼서 워싱턴 대학에 갔더니 이분 로버트 러시머 교수가 어마어마하게 그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세계적인 그 생명공학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생명공학을 창시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분은 생명공학과에 있었고 저는 전자공학과에 있었는데 이분이 전화를 걸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의료 쪽에 관심이 많다며. 예. 오래요. 근데 이분은 저보다 나이가 40살이 많았는데 가까이만 가도 저절로 영감이 떠오르는 그런 그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유명한 사람이 자기의 이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런 그 남을 이렇게 도와주고 남을 이렇게 배려하는.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이제 좀 조언을 받아가면서 나도 한 20년 후에 이분처럼 돼봐야겠다.
정말 유명한 생명과학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젊은 세대들을 좀 이 어드바이스 해주고 멘토를 해줘야겠다. 그 다음에 이분이랑은 리 하트웰 교수랑은 같이 그 암 조기 진단에 같이 이 미팅도 많이 하고 아주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이분은 2001년에 노벨상을 받더라고요.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한국식으로 생각하면은 노벨 의학상 받으면은 여기 뭐라 힘을 딱 주고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사람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학자의 겸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모르니까 연구를 하거든요. 알면은 어떻게 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 겸손한 과학자. 그다음에 끊임없이 우리가 새로운 걸로 추구를 하고 필요하면은 이 같이 팀으로 그 팀워크를 가지면서 일을 하고 협업을 하고 그렇게 나갔을 때 정말 큰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워싱턴 대학 생명공학과 학과장 할 때 이제 건물을 하나 멋있는 큰 거를 지었는데요. 이게 건물인데 이 건물 오프닝 하는데 빌 게이츠가 왔어요. 빌 게이츠가 뭐냐면 우리가 700억 받았으니까요, 건물. 와서 이제 우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일본에서 쓰는 거기에만 쓸 수 있는 아주 비싼 그러니까 진단이나 치료 기기뿐만 아니라 저쪽 아프리카나 인도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값싸고 쉬운 진단기기, 치료기기를 만들어 달라.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카터 대통령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랩 투어를 시켜드렸는데 이 카터 대통령은 이 현직 때는 잘 못했는데 퇴직을 하고 나서는 전직 대통령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핵 뉴클리어 엔지니어링을 했어요. 미 해군에서. 미 해군 장교였는데 그래서 아주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쫙 설명을 했더니 이거는 여기에 쓰면 좋겠고 이거 여기에 쓰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되고 싶죠? 리더가 되고 싶죠? 예, 리더가 되고 싶고 파이니어, 선구자가 되고 싶죠. 다 그래요. 과학기술자라고 그러면 한번 나중에 저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이 추천서를 받으면은 참 좋겠거든요. 뭐 상을 받고 그럴 때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리더가 되고 어떻게 파이니어가 될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어가 되어라. Go against the flow.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벡터 어디션을 해보면은 강물은 4km per hour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잖아요. 힘들고 외롭고.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물을 따라서 내려가니까 쉬운 길을 택하거든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 외로워요. 어떤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이 고생을 사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할 거라고요. 외로워요. 리스키, 위험 부담이 많아요. 이렇게 이 강물이 낮아지면은 이런 돌을 뛰어넘어요. 연어들은. 이 연어들 저는 많이 봤는데요. 이 위에서 잡아보면은 몸에 상처투성이에요. 그 다음에 연어가 폭포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뛰어넘죠. 폭포를 뛰어넘으려고 날아요. 젖먹을 힘을 다해서 날아요. 이런 위험이 있더라도 날아요. 이 곰들이 딱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요, 이 곰한테는 성공이고 연어한테는 이 경우는 실패지만은 우리가 그러면 실패를 어떻게 핸들을 하느냐? 이 에디슨이 얘기한 건데요.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I just found 10,000 ways that will not work.
그러니까 그 효과적이지 않은 이 만 가지의 이 웨이를 알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이거는 will not work 하니까 이거는 제쳐놓고 새로운 컨비네이션을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실패를 대처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실패하면은 힘들죠. 근데 힘들었을 때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I have not failed.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I've just found 10,000 ways that will not work. 그러니까 실험하고 그러다가 뭐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비네이션은 안 되는구나. 그럼 새로운 컨비네이션을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속 repeat 했을 때 곰도 하루에 한 10마리 연어뿐이 못 먹거든요. 곰이 없을 때 이렇게 점프를 하면은 성공하고 그때 리더가 되고 파이어니어가 되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거를 가능하다고 보여주면 여러분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사실은 불가능하지가 않은데 가능하다고 딱 보여주면은 저 사람이 파이어니어다.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어가 되기로 결심해서 6년 동안 연어가 됐어요. 그 6년 동안 참 힘들었어요. 근데 이 96년에 시먼스에서 초음파 진단기가 나왔어요. 우리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그 교수로서의 제일 아주 프라우드한 모먼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학생이 졸업해서 잘할 경우 그때가 제일 프라우드한 모먼트고요. 제일 보람이 있고 두 번째가 우리 연구 결과가 이렇게 매일매일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가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98년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3차원 태아인데요. 눈, 코, 입인데 좀 조잡하죠. 98년이니까 벌써 15년 전이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의료 쪽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공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제 오피스에 농부들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이 감자를 이렇게 많이 생산해내는데 감자를 이렇게 좋은 감자, 안 좋은 감자, 그 다음에 포테이토 칩을 만들어야 되는 감자 종류가 3가지로 나눠져야 돼요. 미국에서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 사람들 구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워킹 컨디션이 굉장히 노이시하고 이 기계가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이 먼지가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들어와도 금방 나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농부들이랑 일을 같이 하면서 18개월 후에 이거를 이렇게 바꿨죠. 그러니까 과학 기술자들만이 정말 진정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칩들이 이제 이런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에도 쓰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의료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2003년에 새로운 칩을 우리가 만들어서 새로운 초음파 진단기를 출시를 했는데 히타치에서 지난 10년 동안에 1조 2천억 원어치 팔렸어요. 그 시먼스는 한 2조 원어치 팔리고 그 90년대 나온 거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까 그 3차원 조잡한 게 이제는 정말 이 리얼리스틱하게 나오죠. 뭐 눈, 코, 입, 그 다음에 웃는 태아, 뭐 엄지 손가락 파는 태아 다 보이니까요. 그래서 연구에는 끝이 없어요. 아까 98년에 아주 조잡한 3차원 그 태아가 2004년에는 이렇게 정말 리얼리스틱한 3차원 태아가 되고 지금 2013년에는 더 좋은 3차원 태아가 나오죠. 그래서 2009년에 다시 그 새로운 이 초음파 진단기가 출시가 되고 지금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예로 가면요. 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병이 뭘까요? 암, 심장, 에이드스, 뇌졸중, 예. 자살. 넘버 원은요. 심장마비예요. 1년에 1,000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암으로 죽는 사람 다 합쳐도 1,000만 명이 안 돼요. 한국은 이 암이 아직도 많죠. 심장 그 마비보다도. 이게 50년대 심장제세동기예요. 아주 조잡하죠. 지금 보면은. 이게 70년대 말에 심장제세동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쓰는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근데 70년대 말에 어떤 그 연구하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심장제세동기는 집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말도 안 된다. 너 미쳤다. 어떻게 저렇게 비싸고 위험하고 그 다음에 쓰기 어려운 거가 집으로 가느냐. 집으로 가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심장마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예요? 집이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불가능하다. 미쳤다. 안 된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15년 후에 90년대 중반에 이게 나오잖아요. 배러리로 그 다음에 아주 스마트해요. 말도 해요 이거. 왜냐 이 심장마비가 걸렸는데 옆에서 도와주려고 저걸 이제 쓰려고 그래서 뭐 붙이거든요. 일렉트로드 붙이는데 이 샥을 가하기 전에 저게 말을 해요. Stay away. 그러니까 환자에서 손 떼라. 왜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샥이 그냥 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한테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주고 아주 스마트한 것들이 90년대 중반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서 쓰였을까요? 비행기. 비행기 안에 이거 하나씩 다 있어요. 왜냐 비행기 이 태평양 건너가는데 10시간 미니멈으로 걸리는데 그 사이에 심장마비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비행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높은 빌딩에 이제 이 라비에 들어가는데 이 회사들이 이제 시애틀에 몇 개 있는데요. 이 회사들이 저거를 팔기 위해서 뉴욕 맨하탄에 가서 하는데 처음에는 라비에만 하나 넣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70층에서 심장마비 났다고 생각을 합시다. 70층에서.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엘리베이터 기다려서 1층까지 내려와서 그거 하면은 한 2, 3분이 걸리는데 미니멈으로 그 동안에 브레인 데미지, 뇌 손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거 뭐 2,000불짜리 하나 놓으시죠. 그러니까 각 층마다 다 놓더라고요. 이제는요, 한국에도 이거 뭐 바로 소화기 옆에 있잖아요. 소화기 옆에 이거 있어서 심장마비 있으면은 이머전시는 그냥 이거 깨서 써라. 이게 이제 포스텍 학생회관에 있는데 이거 있는 건데 이렇게 1, 2, 3, 4 아주 간단해요. 쓰기도. 그래서 이러한 혁신적인 그 아이디어 뒤에는 항상 10년, 20년 전에 연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들이 많이 그 여러분들 중에서 나와야지 한국이 과학기술 강국이 되는 거예요. 창조경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이 초음파 진단기가 91년에 초음파 진단기였어요. 얼마나 무거울까요, 저게?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200킬로. 200킬로 정도 됐어요. 200킬로짜리 초음파 진단기가 91년, 지금도 병원에 가면 굉장히 무거워요, 초음파 진단기가. 1991년에 이라크 전쟁, 첫 번째 이라크 전쟁이 생겼는데 미 해군하고 미 해병대하고 육군이 들어가요. 근데 위생병들이 그 솔저가 다쳤는데 배틀필드에서 전쟁터에서 다쳤는데 뭐가 잘못된 거를 알 수가 없어서 여기서 치료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이 후방으로 이베큐에이션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 제 친구인데요. 레리 크럼이라는 교수가 생각해낸 게 이 위생병이 이거 메고 다니는 백팩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를 만들면 되겠다. 근데 200kg를 2kg로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200kg를 이 안에 넣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91년에. 요거 컴퓨터 모니터 하나만 해도 20kg가 되는데 어떻게 2kg짜리를 만드느냐?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문가가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는 90%는 맞아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근데 10%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아주 유니크한 기회예요. 기회. 왜냐? 전문가들이 불가능하고 믿으니까 그쪽으로 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저랑 같이 뭐 콜라보레이션 했지만은 이 8년 동안 연어 생활을 했어요. 8년 동안 연어 생활을 해서 99년에 이게 나왔죠. 요새 뭐 ER이니 뭐 이런 그 TV 시리즈 보면은 의사나 간호원들이 이런 거 들고 다니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보통 병원에서도 이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회사의 값어치는 한 18개월 전에 값어치가 1조 2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이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가치를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요, 요거 트랜스듀서만 있으면은 여러분 스마트폰 있으면은 스마트폰에다가 그거 트랜스듀서 하면은 소프트웨어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초음파 진단기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당연하죠. 2013년에 보면 당연한데 1990년 제가 소프트웨어 초음파 진단기 만들려고 그럴 때, 그 다음에 1991년 이 2kg짜리 초음파 진단기 만들려고 그럴 때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믿었어요. 그거를 가능하다고 보여주면 리더가 되고 파이어니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조언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번 봅시다. 목표로 높게 가져라. Aim high. 아까 얘기했죠? 20년 꿈을 꿔봐라. 높은 꿈을 꿨어요. 높은 꿈. 30년? 좋아요. 30년 높은 꿈을 꾸세요. 그 다음에 꿈을 갖고 비전을 키워라. Dream dreams and develop a vision. 그 dream의 첫 번째 dream은 동사고 두 번째 dreams는 명사예요. 그렇죠? Dream dreams. 그거를 참 좋아하는데요. Dream dreams. 꿈을 꿔라. 그 다음에 현재나 미래에 문제 항상 있어요. 도전 항상 있어요. 실패 항상 있어요. 그런 이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맞서라. 여러분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한국에 국한하지 마세요. 세계를 품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어를 잘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영어는 그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일한 거, 여러분의 생각한 거, 여러분이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76년에 유학을 가려고 비행기를 딱 탔는데, 김포에서 이 하네다까지 탔는데, 스튜어디스 얘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아는 단어가 가끔 튀어나오지 스튜어디스 얘기를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저보다 영어 훨씬 잘해요. 그다음에 대학교 가면은 여러분 전공 과목 저보다도 이 70년대 초보다도 훨씬 더 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전공 과목 잘 배우죠. 영어 잘하죠.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있으면은 여러분 세계 어디 가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은 열정이에요. 패션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 세계 어디 가서도 경쟁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 국한하지 말고 세계가 여러분의 무대다. 열정을 가지고 패션을 가지고 노력해라.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도전해라. Dare to be different. 과감하게 달라지라. 그러니까 남과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동료 집단의 압력에 굴하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왕따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동화되지 말라.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져라. 그 다음에 큰 그림 속과 긴 시간 속에서 사물과 상황을 보라.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는데 뭐 1년 동안, 2년 동안, 뭐 6개월 동안 실패를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조그만 그림 안에서 자기 중심으로만 봐서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자질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하지 말고 큰 그림 속에 자기를 넣으세요. 그 다음에 시간축을 1년, 2년, 3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시간축으로 보면은 1년, 2년, 3년의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 실패가.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낙담하거나 자신감을 잃기보다는 겸손히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 그 다음에 쓰기, 말하기,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자가 커뮤니케이션 못해도 된다. 그런 이 생각이 한 3, 40년 전에는 있었는데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이제는. 필요한 자질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어야 되고 팀워크가 있어야 되고 대인관계, 리더십, 경영 마인드, 이 전공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손해보는 듯이 살아라. 이게 참 한국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얘기인데요. 이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지향해라. 너무 그 눈앞의 이익만 챙기다 보면은 여러분 그 리더가 안 됩니다. 리더가 되기가 어려워져요. 손해보는 듯이 사세요. 지금은 손해보는 듯이 사세요. 그게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인내심을 가지고 잘 헤쳐나가라. 불평하는 거 참 좋아하죠. 그 다음에 특히 과학기술자들이 불평을 잘해요. 왜냐? 문제점이 딱 보이거든요. 어떤 이슈가 있으면 문제점 1, 2, 3, 4, 5 그냥 1분 안에 알아내요. 근데 불평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불평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네거티브만 보지 말고 포지티브도 봐가면서 건설적인 대안도 만들어 나갔을 때 여러분이 그게 계속됐을 때 리더가 됩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성공했을 때예요. 성공했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된다. 성공했을 때 성과를 나눠주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음번 목표를 그러니까 더 높이 향해서 나가라. 정직함과 진실함과 전문성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존경과 신뢰를 얻어라.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 존경과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정직성,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한 번 약속 지키면은 지켜야 돼요. 위선이 없어야 돼요. 전문성을 가지고 주위에서 신뢰와 존경을 얻도록 해라. 상황이 어찌하든 최선을 다하라. 상황이 아주 비관적이고 그 다음에 터널 속에서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이 빛이 안 보여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세요. 그 다음에 후회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고 나서는 후회하지 말라.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역사책에서도 아이디어가 올 수가 있고 고전, 뭐 셰익스피어나 이런 고전 그 책에서도 아이디어가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역사에서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배우세요.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고 미래는 불안하죠. 불안하죠. 불안해하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세요.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용기가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역량이 있어야 돼요. competence. 여러분 스스로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자신감, 그런 역량,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부모님, 그 다음에 선생님 보호하에서 자라고 있는 이런 사자 새끼입니다. 이 라이언스 컵이에요. 근데 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이 높은 꿈을 가지고 이 어려움이 오고 도전이 오고 실패가 오더라도 그거를 극복해 나갔을 때 20년, 30년 후에 이런 킹 오브 더 정글이 되는 거예요. 퀸 오브 더 정글 투. 그래서 교육은요, 특히 대학교 교육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다 이 잠재력이 있어요. 학생들 안에 있는 잠재력.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탤런트가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다 달라요. 탤런트가 다 달라요. 근데 한국의 교육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여러분 안에 스위치가 있는데 그 탤런트를 이렇게 turn on and off 하는 스위치가 있는데 그게 꼭 같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 없으면은 그러면 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경험으로 봐도 학생들마다 포텐셜과 탤런트가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트라이를 해봐야 돼요.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여기도 해보고. 그래서 그 스위치가 턴 온 됐을 때 학생은 제 경험으로는 그냥 나가더라고요. 스스로. 옆에서 너무 열정적이라서 조금 슬로우 다운 그래서 방향 좀 조정해주고 하면은 나가더라고요. 그 동기부여, 그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그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이 이렇게 젖은 나무처럼 아주 나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대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불을 지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스위치를 턴온 해주는 거예요. 배움에 대한 열정과 꿈을 쫓는 마음에 여러분의 높은 꿈을 쫓는 마음에 불을 지펴주고 스위치를 턴온 해주는 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졸업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발견해내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도 이런 케네디 대통령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거기 묘지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Eternal Flame 뭘 여러분 가슴속에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배우는 게 참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거를 배웠는데 대학원 와서는 스스로 배우는 그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배우고 자신감 있는 글로벌 리더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글로벌 리더가 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하고 세상에 기여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이 경북과학고 졸업생들이 많이 나와야죠. 그래서 미국의 그 영부인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영부인은 아마 일레이노 루스벨트인데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는데요. 이분이 얘기한 게 The future belongs to those who believe in the beauty of their dreams. 자신의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한테 미래는 속한다. 아니면 자기의 꿈을 믿는 사람들이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실패가 오더라도 실패해서 좌절하지 말고 실패해서 배워가면서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북과학고 이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 앞으로 남은 그 고등학교 시절 그다음에 대학교 가서도 그 높은 꿈을 가지고 정진하고 노력했을 때 여러분의 꿈은 꼭 이루어져요. 아까 이 월드컵 그것처럼 이루어져요. 그런 자신감, 그런 용기, 그런 역량을 가지고 20년, 30년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은 정말 이 경북과학고가 프라우드하는 한국이 프라우드하는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자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